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에 재직 중인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프랑스 막스주의 철학자 앙리 르페부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페부르가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든지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받음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이미 도시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 입지가 좋은 곳은 토지와 주택 가격이 높아서 저소득층이 원한다고 해도 거주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거복지 정책에 적용해 본다면 저소득층에게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최소한의 기본시설과 서비스를 담보한 입지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프랑스 주거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주거권 관련한 그래피티를 담은 이미지인데요. 나를 보호할 지붕 없이, 주거 없이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택 정책의 기본 원칙인 주거권은 1980년대 말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권의 핵심은 적정 수준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민 스스로가 당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근거로 국가의 간접적인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켄 로치 감독의 2016년 영화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목수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질병수당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대신 실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실업수당을 받는데 건강 때문에 일은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마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없는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질병수당 신청자 명단에서 차라리 본인을 제외해달라 요구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검거됩니다. 질병수당 자격심사 항고일 당일에 화장실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가 항고일 당일에 낭독할 예정이었던 입장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입장문의 일부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프랑스 주택 정책 이야기로 되돌아오겠습니다. 프랑스 주택 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1, 2단계는 사회주택 공급 정책과 주택 보조금 정책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맞물린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대도시,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주택 부족 현상을 겪었는데요. 그 원인이 복잡하죠. 여러 의견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910년대 중반 시행된 임대료 제한 정책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제한되자 신축 건물에 대한 투자가 점차 줄어들었고 기존 건물의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더불어 60년대 이후 경제 호황기를 맞으면서 주택 공급을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흐름도 형성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기 주택 부족이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그랑정성블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70년대까지 도시 외곽에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 중반부터야 주택 보조금 정책이 병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장성블루는 기반시설, 자족기능, 교통 대책 없이 건설된 데다가 이주 배경을 가진 저소득층이 밀집하면서 도시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전환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최근 파리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소요와 폭동 사태들의 일어난 그런 중심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부터 사회주택 의무 건설 비율 기준이 수립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2003년 로비앙법 필두로 피넬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법제도 변화에 의해 세금 인센티브와 지역 분류 체계가 결합한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 디플로법과 피넬법 정책 수단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플로법이 지나치게 임대사업자를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자 2014년 피넬법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실질적인 원칙과 수단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법 모두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지역이란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일명 임계지역, 텐션, 긴장도가 높은 지역 존 덩두리를 말합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만으로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특정 계층이란 임차인의 소득 수준이 사회주택 입주 자격 요건보다는 높으나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하기에는 소득이 낮은 차상위 또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매개주택의 정책 대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지역 분류 체계의 핵심은 일명 조나주 아베세라고 불리는 지역 분류 체계입니다. 주택의 수급 불균형 정도에 따라 프랑스 전역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불균형 정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주택을 공급하면 세금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지역 분류 체계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 임차인 소득 제한, 최소 임대 기간, 세금 감면 등 규제와 혜택이 함께 부과됩니다. 피넬법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의 신축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면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만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그 세부 비율은 주택 매입 금액, 최소 임대 기간, 지역 분류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로서 결국 본래 책정되었던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고 추가로 임대 수익이 매달 확보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높은 건물을 매입할수록 오히려 투자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기에 보다 자발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시 지역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피넬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조건으로는 먼저 임대료 상한선, 임차인 소득 제한, 최소 임대 기간을 준수할 것, 그리고 신축 건물을 매입할 시 12개월 내 임대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입주택이 지역 분류체계 안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 또는 B 지역 내 위치할 것 등입니다. 지역 분류 체계를 지도화한 이미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상단 중앙에 위치한 일드-프랑스 파리 대도시권과 남부 연안 지역 등이 진한 회색 또는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밀집한 도시 지역, 즉 임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넬법의 핵심은 정책적으로 산정된 주택 공급 물량을 계층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 배분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향후 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피넬법은 지역 간 격차는 언급하고 있으나 지역 내의 격차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5개로 다시 말하자면 지역 분류 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나 충분히 세분화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립 지역 내 꼬민간,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작은 단위, 그 행정체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꼬민간 수급 불균형 격차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차례 지역 분류 체계의 재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랑장상불은 계층에 대한 공간 분리의 상징적 장소였고, 임대주택 건설 최소 의무 비율 강화는 도심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전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로비앙에서 피넬법까지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주택 건설 위주의 주택정책에 차상위 또는 중산층을 위한 매개주택을 공공이 아닌 민간을 통해 공급하는 노선을 추가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 배제가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맞서 지역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계층 혼합을 시도한 제도개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통합이란 목적을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공간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야말로 피넬법의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거복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목적은 우리나라 맥락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데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가 무조건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공주도의 신도시 건설과 도심 접근성을 강조한 공공지원 민간 매입임대 공급 두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 프랑스 주거복지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공간적 차원, 즉 입지 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